최근 공개된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사진 한 장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황폐했던 곳이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과거 이라크 전쟁 때 한국의 자위품 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기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말은 이라크 아르빌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위품 부대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후 2004년 9월에 한국의 자위품 부대가 아르빌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사는 곳으로 중동의 폭정자 사담 후세인이 정치적인 탄압은 물론 강제 이주, 마을 파괴 등 온갖 핍박을 일삼는 동안 희망이 없는 땅으로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라크 아르벨 지역에 자이툰 부대가 파견되면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파견될 당시 국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고조된 상황이라 이라크의 파견을 반대의 목소리가 컸고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부대를 보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에서는 한국군의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많았고 이라크 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이라크의 사수로 내놓는데 국회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항의를 했고 일부 진보 매체는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부시 대통령의 후들이 될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면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3대약의 축으로 공표하고 핵 선체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원치 않았지만 파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전투부대를 원했지만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일정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3,000명이 넘지 않는 이라크 재경기능 중심의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먼저 파병된 서희 제마 부대에 이어 마지막으로 파병된 부대가 평화를 상징하는 자이툰 부대였습니다. 한국은 당초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할 예정이었지만 현지에서 테러가 자주 발생하자 파병지를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로 변경했습니다. 이곳은 쿠르드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은 후세인에게 늘 탄압당하고 멸시당했기에 그들이 사는 이 땅은 제일 가난한 땅으로 돈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라크에 파병할 때 석유등 자원이나 추후 개발 건설 등을 누리고 가치 있는 지역에 가길 원했지만 한국은 이를 생각하지 않고 한국군 생명을 한 명이라도 희생시키지 않는 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이툰 부대는 이곳에 파병되어 국내에서 우려했던 한국군의 희생을 거의 없었을 뿐더러 우리 군이 이라크에 파병한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서 멸시받는 소수민족 쿠르드족은 이라크의 300만 명, 터키의 1000만 명, 그 밖에 시리아 및 아르메니아 등 지역에 4,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8,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항상 강대국에게 치여 약소 민족의 서름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쿠르드족은 과거 한국에게 큰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터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터키에서 한국에 파견한 병력의 60%는 쿠르드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견되었던 한 쿠르드인은 터키말을 전혀 못하는 가운데 18살에 강제 징집되었다며 터키에서 3개월 훈련받고 6,000명이 파병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쿠르드족이었고 10% 정도가 터키인이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간부나 지휘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파병되어 피를 흘린 대부분의 터키군은 쿠르드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터키 군부는 당시 터키인은 싸울 줄 모르지만 용감한 쿠르드족은 싸우는 방법을 안다는 연설로 꼽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국전에 참전한 쿠르드인들은 당시 한국전의 중공군과의 전투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쿠르드인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터키의 깃발 아래 모든 영광은 터키가 독차지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자이툰 부대는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지만 당시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라크에서도 탄압받았던 쿠르드족이 있던 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각종 장비와 물자 지원은 물론 학교와 보건소, 마을회관, 경찰서, 검문소 등을 건설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이툰 부대 영내에 설치된 자이툰 병원은 한 해 동안 모두 7만 1천여 명을 진료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 지원 활동으로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자이툰 부대의 자세는 남달랐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정령군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으로 대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초콜릿이나 껌을 어린이들에게 마구 던져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이툰 부대원들은 그들에게 기념품 하나를 주더라도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전달하고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또한 부대가 민사작전을 나갈 때도 구라기 촌장이나 종교 지도자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이툰 부대는 쿠르드 지역 현지인들의 친화를 위해 그린 엔젤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린 엔젤 작전은 평화유지군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됐던 상록수 부대가 실시했던 민사작전인 블루 엔젤 작전에서 착안한 것으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고 마지막 날 주민들과 장병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이툰 부대는 파병 기간 동안 40개 마을 63개 기관에 총 153회의 그린 엔젤 작전을 수행했고 52만 6천 점의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자이툰 부대 민사작전의 양대 축은 자이툰 병원과 기술교육대라고 했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 물품을 나눠주는 것보다 이라크 젊은이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해주려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라크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 자동차 정비, 가전제품 수리, 발전기 정비, 중장비 운용 등 7개 교육 과정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술교육대는 2005년 2월 개소해 총 16개 기수에서 2,299명을 배출했고 이들 중 61%가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나중에 자이툰 부대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30여 명의 미국 지방재건팀과 쿠르드 지방정부 순교부 직원들이 위탁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동맹군 지휘관과 참모들도 우리 부대의 기술교육대 교육과정 노하우를 얻기 위해 찾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해 이라크 다국제군사령부의 페트라이어스 사령관은 동맹군 지휘군 아들에게 자이툰 부대의 민사작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며 이라크에 부임하는 모든 지휘관들은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민사작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자이툰 부대는 이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놀라운 것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로 자이툰 도서관이었습니다. 자이툰 도서관은 대지 37,500제곱미터, 연권평 3,960제곱미터의 2층 건물로 아르빌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인근 다휘주와 술레마니아, 주등 쿠르드 지방정부와 관할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식 다목적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총 45억 원을 투입해 인근 터키, 이란 등지에서 타일 집기류, 특관상 컴퓨터 등 최고급 자재로 지어졌고 자매 결연을 맺은 안양 도서관 관계자가 한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이라크 정부는 한국군이 쿠르드족 지역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이라크에서 사업할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이툰 부대가 지역 주민들의 수권 사업들을 해결해주자 잘날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자이툰은 쿠르드의 진정한 친구로 다가왔다고 했고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 지방정부 대통령은 자이툰은 우리에게 산 이외에 또 다른 친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이툰 부대의 평화 재건 지원 활동의 결과 2008년 9월 한국석유공사와 사회 간 적자본 컨소시엄이 유전 개발 및 사회 기반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비스니아, 신도시까지 맡아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시 한국석유공사는 쿠르드 지역에서 8개의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지만 그곳에서 과거에 받았던 쿠르드족에게 은혜를 갚으며 희망이 없는 땅의 미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공개된 이라크 북부